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40번, 많은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그리드맨 동맹 속 홍일점이자 적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었던 신조 아카네에게 있어 유일한 친구로 곁에 있어주었던 4S 그리드맨 속 캐릭터 타카라다 리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작중 내에서의 리카의 집이 전파상 카페를 하고 있고 그리드맨이 존재하고 있는 중고 컴퓨터 정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리드맨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 누구보다 빠른 타이핑을 친다라는 사실 덕분에 원작 전광초인 그리드맨 속 캐릭터 이노우의 유카의 포지션인 줄 알았습니다. 허나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있었던 신조 아카네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줄거리 개입시키고 계속해서 뿌려둔 복선들을 통해 아카네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끝내 그리드맨의 엔딩을 마무리 짓는 열쇠가 되어주며 팬들에게 꽤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남게 되었습니다. 외형을 보기 앞서 먼저 옵션 파츠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살펴볼 수 있는 파츠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손 파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듯 가디건 주머니 속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있는 손 파츠가 있는데, 이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아예 팔 파츠가 따로 부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반대편 팔로 알아보도록 하죠. 팔꿈치 관절 쪽을 분리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팔꿈치 관절을 분리시켜준 뒤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파츠를 끼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양손이 깔끔하게 가디건의 주머니 속에 쏙 하고 들어가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옵션 파츠는 바로 이 가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는 원작에 맞게끔 굉장히 길게 늘여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등 뒤를 돌려보더라도 함께 들어가는 베이스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가방은 어떻게 끼우느냐? 역시 팔 하나를 분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팔을 분리해주고 반대편 팔을 빼서 먼저 걸쳐 올려준 다음에 그대로 올려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등 뒤쪽으로 해서 가방이 매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도 살펴보게 되면은 베이스 쪽에다가 끼울 수 있는 홈구멍도 잘 나타나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핸드폰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겨있는 아이폰과 같이 생겨있는 핸드폰이 있는데, 이 핸드폰을 쥘 수 있는 다양한 손 파츠들이 존재합니다. 자, 위쪽부터 살펴보게 되면 주먹손이 한 세트 부속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날을 펴고 있는 편손 한 세트가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이제 핸드폰을 잡을 수 있는 손 파츠가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있는 손 파츠 같은 경우는 약간 뭐라면 좋을까요? 뭐 이제 야구 배트 같은 파츠가 있으면은 야구 배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줌손 파츠 쪽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이 손파츠가 이제 핸드폰을 쥘 수 있게 하는 손파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손파츠를 사용해서 핸드폰 한번 쥐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핸드폰을 쥘 수 있는 손파츠로 교체를 시켜준 뒤에 그대로 핸드폰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은 작중 내에서 리카가 학교를 등교할 때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외적으로도 다양한 표정 파츠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리카의 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무표정의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뭔가 못 볼 걸 봤다 라는 표정에 찡그리고 있는 표정 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간 홍조를 띠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표정 파츠도 하나 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들어가 있다는 게 바로 교체용 머리 파츠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체용 머리 파츠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머리를 묶고 있는 형태로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귀엽고 발랄하게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파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서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머리 쪽에 있는 슈가 아직까지 손목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목을 빼준 뒤에 슈 자체만 분리를 시켜서 다시 손목 파츠를 끼워주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연출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환용 머리 파츠를 썼을 때는 이렇게 꼭 슈를 빼주시는 게 위화감이 덜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리카의 외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얼굴부터 살펴봅시다. 4S 그리드맨 속 캐릭터들의 정말 매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했던 게 역시 눈동자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제품에도 보라색의 약간씩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눈동자를 볼 수가 있었던 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들어가 있었던 이 포니테일 헤어스타일,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렇게 머리 묶고 있는 리카의 모습이 굉장히 보기가 좋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있는 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볼관절을 쓰고 있는데 약간 헐겁다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꾹 한번 껴주신 다음에 이렇게 회전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본 헤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기본 헤어 같은 경우는 좌우로 굉장히 펑퍼짐하게 내려오는 게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세미 컷 같은 느낌으로다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다만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이란다면은 바깥쪽이 이렇게 비어 보인다는 거, 이게 약간은 아쉽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채워줬으면은 좀 더 예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리카의 모습을 꽤 잘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교복과 가디건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리카가 입고 있는 이 가디건이 정말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가디건의 형태라던가 그리고 내부에 있는 이 붉은색 리본도 꽤 깔끔하게 떨어지는 것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뒤쪽을 봤을 때 옵션 파츠에서는 이렇게 크게 보지 못했던 가방의 느낌까지도 도색 상태가 나름 깔끔하면서도 주름 표현까지도 해놨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부분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굉장히 튼실한 허벅지와 함께 맨다리, 그리고 양말, 그리고 이제 구두를 신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두 같은 경우에는 작중로에서 한 18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구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설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항상 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허벅지가 굉장히 크게 도드라지는 부분이었죠. 애초에 제작진이 그걸 노리고서 만들었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참 대단한 포인트였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바로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피그마의 관절 포인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질 않네요. 역시 좌우로는 움직이는 각도가 아주 준수하겠고요. 하지만 상하 가동 같은 경우에는 역시 머리카락들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머리를 바꿔주게 되면은 좌우 가동도 굉장히 커지면서 아래쪽으로도 크게 움직이고 위쪽으로도 나름 좀 더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차라리 목 가동을 시키실 때는 이렇게 포니테일 헤어로 들어가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어깨 가동도 살펴봅시다. 어깨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9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의외였어요. 이렇게까지 가동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고, 앞쪽으로 빼서 가져오는 가동 같은 경우도 그래도 나름 준수하게 완벽히 반대편 가슴까지는 닿지 않지만 최대한 가동하는 형태를 보여준다는 것도 꽤 재밌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죠. 네, 딱 90도 약간 넘어가는 가동 포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손목 같은 경우에도 축관절을 쓰고 있으면서도 상하 좌우 가동 있는 거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것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제품의 유일한 단점이라 할 수 있다면은 상체 가동과 허리 가동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상체 가동은 아예 없는 거 확인되고 계시죠? 애초에 이 가디건이 있기 때문에 가동 자체는 완벽히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요. 허리 가동 같은 경우는 내부에 축관절로 해서 굉장히 길게 꽂아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실상 허리 가동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고관절 가동을 통해서 약간씩 다리의 형태를 변경시켜주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관절 가동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일단은 앞쪽으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쪽이 전부 다 연질 파츠기는 합니다만 사실상 이렇게까지 크게 굽힐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쪽으로의 가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크지 않은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사실상 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다리를 크게 움직였던 포인트가 없었기 때문에 적당히 다리를 꼬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는 역시 관절이 움직이는 형태, 네, 역시 90도를 약간 넘어가는 가동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발목 관절 같은 경우는 위쪽으로, 그리고 뒤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가동하는 형태의 가동축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발 가지고서 자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꼭 함께 부속되어 있는 이 베이스 파츠를 사용하셔서 전시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맥스팩토리에서 발매한 피그마 440번, 제작진이 대놓고 노리고 만들어 굉장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4S 그리드맨 속 캐릭터 타카라다 리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라비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